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제4강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요.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의 공부할 주요 내용은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이해,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하기, 실습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이런 순서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활동은요, 일단 메인 그래픽 이미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다양한 패턴의 웹 디자인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이해, 두 번째 실습 부분으로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하기, 이런 순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이해. 메인 그래픽은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그래픽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 전에 먼저 웹 디자인에서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란 뭔가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뭐 옷을 입으실 때에도 오늘은 귀여운 스타일로 입어볼까? 뭐 오늘은 지적인 스타일로 입어볼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서 옷을 골라서 입으시죠. 마찬가지로 웹에서도 전체적인 비주얼 스타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실 때 이런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웹 디자인에서의 스타일은 웹사이트에 담긴 내용의 성격과 구성에 잘 맞아야 합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과 구성에 잘 맞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전체적으로 적용된 디자인 스타일이 먼저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지만 먼저 인지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은 뭐 귀엽게 구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정적이고 뭐 지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 자체가 먼저 인지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을 잘못 적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 스타일을 보고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자체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적용이 되어 있다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스타일, 배경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를 같이 사용한 그래픽 이미지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이미지 보정 시간에서도 잠깐 이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보정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여주신 다음에 텍스트의 가독성,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을 좀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스타일 두 번째로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킨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요,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인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을 할 그런 의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인 그래픽에서도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킨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진 이미지를 선택하실 때에도 3대1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3분의 1 지점에 어떤 그 내용물이 있는 그런 사진 이미지의 구도가 안정적이에요. 삼각형 구도.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대1, 3분의 1 되는 지점에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배치를 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제작 방법은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웹 디자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처음 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제작하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쉽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해 드리는 방법대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본인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비중이 큰 스타일 제작 방법입니다. 자,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메인 그래픽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배경은 흐림 효과를 주거나 색조를 낮춘다. 자, 두 번째도 같이 볼게요.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자, 여러분들이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부각시켜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내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요. 자, 배경은 부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가라앉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멀리 꺼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품은 어떤가요? 제품의 이미지. 형태적인 부분은 부각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품 이미지 자체를 강조를 시키고 눈에 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제품 이미지는 그대로 두되 그 외부에 있는 배경을 가라앉혀 주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품의 이미지가 부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제작하는 첫 번째로 배경을 흐림 효과를 주거나 색조를 낮추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제품 이미지가 부각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헤드라인이 잘 보이도록 만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자체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제작이 되었다면 서체는요, 눈에 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각이 돼야 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컬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의 컬러와 대비되는 컬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서체 사용에 있어서 가독성이 높은 서체, 즉 고딕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차가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다면 전자제품이나 딱딱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한다. 다음에 사례로 나오는 메인 그래픽 이미지가 핸드폰 사이트의 메인 그래픽 이미지예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제품은요, 전자제품이고 딱딱한 형태죠. 이런 형태의 어떤 제품은 차가운 계열의 컬러가 분위기에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차가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딱딱한 제품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에 주제가 되는 그런 제품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메인 카피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카피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의 크기 비교를 보세요. 확실하게 메인 카피,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시려면 크기의 비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 처리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 블러 처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경은 저 멀리에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품과 메인 카피가 두드러져 보이고 부각되어져 보입니다. 자, 이런 포맷으로 제작된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레이아웃 포맷은요, 우측에 제품 이미지를 놓고 좌측에 헤드라인과 그리고 서브 카피를 배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요, 블러 처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톤 다운 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제품 이미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과 그리고 이제 제품의 그 모델명을 다른 위치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 블러 처리를 한 배경은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를 먼저 볼게요. 네 번째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은 우측에 제품을 배치를 했고, 자, 그리고 모델명을 헤드라인으로 좌측 상단에 두었고, 그리고 슬로건을 하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과 서브 카피를 배치했을 때보다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세 번째 있는 이미지를 볼까요?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미지를 배치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측하고 우측에 있는 이 텍스트들이 눈길이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시게 된다면 웹사이트의 로고가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좌측 상단에.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좌측 상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웹 로고들이 대부분 좌측 상단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이트구나 하고 이 로고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예, 책을 읽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책은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시선을 이동을 시키죠. 그러다 보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겠죠. 이러면서 텍스트를 훑어보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서 시선이 가다가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우측으로도 둘 수 없고 좌측으로도 둘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를 보시죠. 자, 이번 사례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아웃의 같은 포맷입니다. 제품 이미지를 우측에 두고 그리고 이제 좌측에 헤드라인과 서브 카피를 배치를 한 케이스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푸른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하였고요. 배경 이미지 자체는 이제 블러 처리를 해서 부각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배경이 이제 블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와 그 헤드라인 카피는 부각이 되어 보이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4개의 이미지 모두 그러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텍스트의 그 포션과 그래픽 이미지의 포션을 봤을 때 1대1 비율은 좀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텍스트의 포션이 그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픽 이미지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압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픽 쪽으로 가지 못하고 텍스트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볼까요?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측에 그래픽 이미지를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제품 이미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쇄물의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선이 좌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시선은 그 그래픽 이미지가 훨씬 더 텍스트보다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선이 좌측에서 그래픽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게 되는 순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웹사이트의 경우라면
이 이미지만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는 없죠. 상단에 로고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각종 메뉴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좌측 상단 로고에 시선이 간 다음에 이 시선을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그 유도가 되는 부분이 우측으로 유도가 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훨씬 더 시선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측에 있는 텍스트는 사용자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은요, 한 행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이미지였어요. 자, 이번에는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두 행으로 나누어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자, 네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배경은 단순한 컬러를 사용하되 변화를 준다.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배경이 단순한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눈에 튀지는 않는 거죠. 뭐 반대로 이제 배경이 눈에 튀지 않으니까 제품 이미지는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단순하게만 처리를 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변화를 주실 때에도 배경다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튀지 않게 제품 이미지의 시선이 분산될 정도로 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헤드라인이 잘 보이도록 만든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다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식음료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을 선택한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타일은요, 푸른 계열의 컬러를 사용했을 때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따뜻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그런 컬러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제품은 바로 뭐 식음료나 화장품 같은 부드러운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자, 레이아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그래픽 이미지를 두 행으로 나누어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스타일. 자, 두 행으로 나누었다는 소리가요. 시선이 이쪽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선을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보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가 그 시선을 유도를 시켜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그래픽 이미지의 배치로 그 시선을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지그재그로 시선을 유도를 시키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는 먼저 그 상단 좌측에 로고를 배치한 부분에 눈길이 먼저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시선을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하단으로 내려오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가 우측 이 상단 부분에 그래픽을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좌측 하단 이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남는 그 여백이 있죠? 그 남는 여백에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를 배치해서 자연스러운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설명 내용 중에 배경은 단순한 컬러, 그리고 그 단순한 컬러 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단순한 컬러 위에 약간의 그 마블링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행을 볼까요? 하단에 있는 행에는
스트라이프 그 줄무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변화를 줘서 효과를 주는 것이, 재미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변화는 그래픽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정도로 그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학생들이 만든 디자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레이아웃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미지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자, 우측에 그 이미지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좌측에 이미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이미지를 배치를 했고요. 하단에 좌측에 그래픽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자연스러운 시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도 보시면은 우측에 그래픽 이미지를 놓고 하단에는 좌측에 이미지를 놓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형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행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한 그래픽 이미지인데요. 자,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래픽 이미지가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삐져나왔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보이면서 재미를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선의 이동, 자연스러운 유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죠. 이유가 뭔가요? 그래픽 이미지의 위치 때문이죠. 자, 첫 번째에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보시면 그냥 펼쳐진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선이 갔다가 흘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이미지를 중앙에다가 위치를 시켰어요. 그대로 중앙으로 시선이 흘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이미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의 행에 그 비주얼을 제작을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우측에 그래픽 이미지를 놓고 좌측에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를 놓고 배경은 블러 처리와 톤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 주실 이미지는요,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와 그리고 핸드폰 제품 이미지, 뭐 앞, 뒤, 뭐 이렇게 둘 다 준비하셔도 되고요. 각도가 뭐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 이미지들을 검색해 보시고 적당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브랜드 로고, 우리가 직접 제작하실 필요가 없죠. 있는 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배경 이미지 처리하기입니다. 준비하신 그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열어 주시고요. 자, 배경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단순하게 블러와 톤 다운으로 단순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하고 선명해서는 안 돼요. 배경은 배경답게. 자, 배경 이미지, 일단은 우리가 그 명도를 좀 선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커브에 들어가셔서 명도 대비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하신 후 가우시안 블러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를 3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많이 뭉개지게 되죠.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한 결과 화면입니다. 배경이 뿌옇게 바뀌면서 흐릿해지죠. 배경이 배경답게 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 위에 하얀색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미지의 톤 다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역시 이미지 안에 어저스트먼트 안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명도만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톤 다운은 명도를 어둡게 하는 거죠. 브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30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배경이 약간 어두워집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핸드폰 이미지와 그리고 핸드폰 로고를 각각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배치를 하실 때 핸드폰 로고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검정색이었어요. 이 검정색을 흰색으로 바꾸시려면 그 오버레이, 그 컬러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 흰색으로 컬러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 아시죠? 자, 이렇게 흰색으로 수정된 로고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우터그로우 효과인데요. 자, 이 아우터그로우는 레이어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나온 대화 상자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아우터그로우가 있죠. 이 아우터그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의 옵션 박스에서 블렌딩 모드를 다큰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퍼서티를 75% 컬러 선택을 이 컬러 피커를 열으셔서 해당하는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프레드와 그리고 사이즈를 각각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고에 대비 효과가 적용되어 글자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나머지 서브 카피들을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 크기의 비례입니다. 자, 헤드라인으로 보이는 텍스트의 크기와 중간 텍스트 서브 카피의 크기들을 각각 차이가 나게끔 비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각각의 텍스트들은 여백을 충분히 두어서 그룹핑이 되어 보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 로고에서 아우터 그로우 처리를 해서 가독성을 살려주었던 처리 방법을 그대로 그 서브 카피에서도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화면 내용들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절을 하셔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유리판에 비치는 듯한 휴대폰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처리 같은 거죠. 자, 해당 핸드폰의 그 이미지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한 후, 그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준 다음에 오퍼서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시고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데이션 적용하는 옵션들 값입니다. 검정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그림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판에 비치는 듯한 그림자 처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처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나머지 핸드폰의 그림자 처리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픽 이미지를 디자인하기 전에 전체적인 스타일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일이란 사물이나 사람 또는 경험에 대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인 그래픽 이미지 스타일의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배경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스타일, 그리고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킨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톤 보정, 그리고 타이포그라피의 가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한 행에서 이루어지는 그래픽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행으로 나누어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주는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주제 그래픽이 두 개가 필요하겠고요.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배치를 시켜주시면서 메인 카피는 그 여백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는 구상은 집에서 해오시고 제작은 수업 시간, 오프라인 시간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배너와 타이틀 그래픽 제작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